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과 같이 물리를 공부하게 된 정대수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조금 꼬이고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게 된 내용은 일반 물리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그 장으로는 이제 제 40장 양자 물리학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년 2학기 때 양자 물리학의 일부 내용을 배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장은 다른 내용과 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처음부터 훑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흑체 복사와 플랑크의 가설입니다. 먼저 흑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흑체란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모든 복사를 흡수하는 물체입니다. 이때 복사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죠. 바로 에너지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복사란 물질의 이동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외부에서 입사하는 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흑체에 이렇게 입사한 복사는 내부에서 반사되면서 흡수가 모두 다 되고 외부로 반사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흑체란 한번 외부에서 입사한 복사는 모두 다 흡수하는 물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흑체는 밑에 내용 있지만 속이 비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작은 구멍이 있는 물체고 그 구멍은 완전 흡수제 역할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흑체란 외부에서 입사하는 모든 복사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흑체는 스스로 방출하는 복사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입사해서 반사되는 건 없고 스스로 방출하는 복사만 있더라. 근데 이때 스스로 방출하는 복사는 온도에만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흑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냐면 바로 이러한 뜨거운 석탄 사이에서 장렬하는 이 빛, 외도 태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흑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모든 물체는 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표면으로부터 열 복사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온도가 높든 낮든 모든 물체는 바로 이 복사, 바로 이게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고전 물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원자 내의, 그러니까 이 흑체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원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입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열 복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건 실제 실험에서의 결과와 조금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일치한 걸 또 해석 또 해결하는 게 바로 플랑크의 가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체 복사와 관련된 실험적 발견은 대표적으로 슈테판의 법칙과 빈의 변이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인 슈테판의 법칙이란 방출된 복사의 전체 인류는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으로는 P는 시그마 A E T의 4승인데요. 이때 이 P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바로 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그리고 이 A는 표면적이고 이 E는 방출률이라고 해서 흑체의 경우에는 1이고 일반적인 물체는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체마다 다르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T가 절대온도인데 절대온도의 4제곱에 바로 인율이 비례한다는 거죠. 즉 절대온도가 2배 증가하면 방출하는 초당 에너지가 16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주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한번 또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 왼쪽 그래프는 흑체 복사, 그러니까 물체가 스스로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할 때 파장에 따른 그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표면 온도가 2000 켈빈일 때 파장별 세기가 있고 또 3000 켈빈일 때 파장별 세기가 있죠. 그리고 이 파장별 세기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만드는 밑에 이 민넓이가 바로 슈테판의 법칙의 전체 일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보면 2000 켈빈에서 이 밑에 민넓이보다 3000 켈빈에서 이 밑에 민넓이가 훨씬 더 넓음을 알 수 있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방출하는 전체 일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아주 민감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4000 켈빈일 때 그래프를 보면 역시 밑에 넓이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방출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걸 바로 슈테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의 변이 법칙인데요. 빈의 변이 법칙이란 파장 분포의 최고점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짧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표면 온도가 2000 켈빈일 때 방출하는 파장은 물론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모두 있지만 파장에 따른 세기는 조금씩 다 다르죠. 그 중에서 가장 세기가 큰 파장은 대략 1에서 2 중간 정도 되는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3000 켈빈일 때 보면 파장 중에 가장 세기가 센 파장 분포의 최고점은 대략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파장 분포의 최고점은 더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000 켈빈일 때는 3000 켈빈일 때보다 더 짧은 파장에서 더 최고점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공식으로는 람다 맥스 t는 이렇게 상수값이 되더라는 거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 분포의 최고점은 짧아지더라.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험적 발견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레일리 진스의 법칙입니다. 이 레일리 진스 이 두 분의 과학자는 이러한 실험적 발견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아니라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공식이 이러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울 교육 과정을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진 않는데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레일리 진스 법칙을 보면 파장이 람다 절대 온도가 T일 때 그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의 그 세기 방출하는 에너지를 그 세기라고 하거든요. 이 세기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값을 보면 이 파장의 4제곱에 반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장이 그러니까 긴 파장이 길 때는 레일리 진스 법칙에 따라서도 그 세기가 0에 수렴하는 아주 그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적 발견에서도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 세기가 엄청 작아지죠. 그래서 긴 파장 영역에서는 고전 이론과 실험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파장이 짧을 때 한번 봐보죠. 파장이 짧을 때는 실제 실험적 발견에서는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기가 점점 세지다가 더 짧아지면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실험입니다. 근데 레일리 진스의 법칙을 보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그 세기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즉 짧은 파장 영역에서는 이 두 이론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이걸 자외선 파탄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즉 레일리 진스의 법칙으로는 두 가지 실험적 발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게 되냐면 바로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바로 흑체 복사 이론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실험적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플랑크라는 이 과학자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흑체 공동 복사, 그러니까 흑체 복사는 그 벽에서부터 원자 진동에 의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우리가 그 고전적인 가정과 똑같죠. 근데 어떤 게 좀 다르냐면 바로 이 진동하는 에너지는 바로 E는 NHF로 주어지는 특정한 바로 불연속적인 값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진동자가 진동수 F라는 것만큼 진동할 때 그때 그 에너지는 모든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H 또는 이거 하라고도 읽는데 바로 이 플랑크 상수와 이 진동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HF의
정수배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란 이분도 처음부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혹시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가정을 해놓고 한번 이 흑체 복사의 실험적 발견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어서 가정하게 되냐면 이러한 진동자는 한 양자 상태에서 다른 양자 상태로, 이 양자 상태가 다르다는 건 이 n 양자수가 다르다는 의미고 갖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걸 우리가 전이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이를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오른쪽에 에너지 준위 도표를 보면 이 양자수 n이 0일 때 1, 2, 3, 4, 1 때에 따른 그 진동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n이 0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때 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HF만큼 흡수하면 된다는 거고, 만약 n이 0에서 n이 3인 상태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3HF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그렇다면 n이 3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더 작아진 거죠. 그 작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방출하는 건 바로 3HF에서 이 HF를 뺀 바로 2HF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꼴을 보자면 전이가 될 때 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낮은 상태로 전이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작아졌으면 방출하게 되겠죠. 그때 그 방출하는 에너지는 바로 처음 상태에서 나중 이 에너지를 뺀 HF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정하냐면 특정한 하나의 양자 상태를 점유하고 있을 확률은 이 에너지에 따라 다른데 바로 그 확률은 E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per KT. 이 K는 이제 플랑크가 아니라 볼츠만 상수죠. 이 볼츠만 상수, 즉 이 확률에 비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에너지가 클수록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즉 에너지가 클수록 그 에너지가 큰 상태를 점유하고 있을 확률은 작아지고 반대로 요 E가 작을수록 요 E가 작다라는 건 바로 이 값은 커진다는 거니까 작은 에너지일수록 그 상태를 점유하고 있을 확률은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 조금 눈에 익죠? 바로 흑체 복사 할 때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때 파장별 세기를 나타낸 건데요. 요걸 플랑크가 주장한 복사 이론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긴 파장에서 파장이 길다라는 건 요거 아까 플랑크는 에너지가 NHF에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이 양자화되어 있을 때 파장이 길다라는 건 요 진동수 요 F는 작다는 겁니다. 요 F가 작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간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죠. 요 HF 값이 작아지니까 N1, 2, 3, 4 될 때 요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보면 여기 이 값이 작다, 이 값도 작죠. 요 F 값이 작으니까 요 에너지 값도 작게 되는데 에너지 값이 작으니까 요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들뜬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다. n이 1보다 n이 6, 7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 값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들뜬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로 많은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n이 7이 되면 7인 이 상태는 6이 되었다가 5가 되었다 4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낮은 상태로 전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각각의 복사 에너지는 매우 작지만 각각의 복사 에너지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사선은 매우 많아요. 즉 들뜬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복사선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전위에서의 낮은 에너지로 인해 세기가 작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사선은 매우 많지만 복사선 자체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긴 파장에서는 세기가 작다. 즉 플랑크의 그 흑체 복사 이론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편에 그러면 두 번째로 파장이 짧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장이 짧다라는 건 바로
요 F 값이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니까 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요 에너지가 큰과 동시에 에너지와 또 다른 상태의 에너지 사이의 간격도 넓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 간격이 넓다. 즉 N1과 N2인 상태의 간격이 되게 넓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또 크기 때문에 확률로 보게 되면 들뜬 상태의 확률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돼요. 즉 들뜬 상태에 있을 확률은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전위가 있기가 좀 어렵게 되죠. 이걸 또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각각의 복사 에너지는 매우 크지만, 즉 에너지 간격은 넓어서 한번 전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크지만 들뜬 상태에 있을 확률은 낮기 때문에 복사선은 거의 없어요. 즉 낮은 전이 확률로 인해서 세기가 역시 작아지게 된다. 즉 짧은 파장 영역에서 방출하는 세기가 작다라는 것도 플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죠. 그래서 이 플랑크의 파장 분포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이 함수를 유도하는 건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배우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리고 요 C는 광속이죠. 그리고 이 K는 이제 볼츠만 상수고 이 T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I는 바로 세기인데, 이 세기란 무슨 의미냐면 파장이 람다고 절대 온도가, 여기서는 절대 온도면서 이제 표면 온도죠. 표면 온도가 절대 온도로 T일 때 그때 단위 시간당, 여기서는 그러니까 1초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바로 이 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정말 그 실험적 발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 먼저 이런 플랑크의 파장 분포 함수를 모든 파장에 대해 적분하고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슈테판의 법칙, 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시그마 람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d 람다 해서 적분하게 되면, 적분식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적분하고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슈테판의 법칙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첫 번째 실험적 발견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함수를 파장에 따라 d 람다로 미분해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파장값을 곱하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 슬라이드를 잠깐 보자면 요 그래프의 함수를 파장에 따라서 미분해서 그 미분값이 0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값을 말하는 거죠. 이때 그 파장값은 바로 온도에 반비례하는 빈의 변이 법칙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실험적 발견도 이러한 플랑크의 파장 분포 함수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함수에서 파장 람다를 무한대로 극한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레일리 진스 법칙이 이렇게 또 유도되게 됩니다. 아까 레일리 진스의 법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유도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식인데, 파장이 아주 길 때는, 파장이 아주 클 때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되었죠. 실험적 결과와 일치했었습니다. 바로 이 레일리 진스의 법칙도 파장이 매우 클 때는 플랑크의 파장 분포가 이렇게 유도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이 레일리 진스의 법칙에서 파장이 아주 짧은 건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근데 플랑크의 파장 분포에서 파장이 아주 짧은, 그러니까 람다가 아주 작은 값으로 한번 극한을 취해보면 그 값이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험적 결과를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플랑크가 주장한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흑체 복사의 설명에서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우리 피부의 온도가 섭씨 온도 35도일 때 바로 방출되는 파장의 가장 세기가 큰 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어떤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요? 예,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풀 수 있죠. 그래서 요 T는 이제 절대 온도니까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이렇게 바꿔서 273을 더하면 되죠. 308을 넣으면 약 9.4 마이크로미터. 물론 이건 뭐 계산기를 두드려도 됩니다. 9.4 마이크로미터가 되고 이건 적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체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장
가장 큰 세기로 방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친구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는 친구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표면 온도가 2000 켈빈인 텅스텐 전구는 가장 어떤 파장의 세기가 가장 클까? 이것도 같은 빈의 변일 법칙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1.4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역시 적외선 영역이에요. 그 말은 이 텅스텐 전구도 방출하는 그 에너지 중에서 적외선에 해당되는 전자기파가 세기가 가장 세다는 거죠. 물론 가시광선도 방출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구라고 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그걸로 우리가 쓰임새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적외선 영역이 가장 파장의 그 세기로 따지면 가장 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의 표면 온도, 태양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대략 한 5800 켈빈 정도 되는데 이때 방출하는 파장의 가장 큰 건 뭐냐? 계산해 보면 대략 0.50 마이크로미터, 이거 500 나노미터 정도 되죠. 대략 이건 가시광선 정도 됩니다. 즉 그중에 가시광선 중에서도 연두색 부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리 사람의 눈은 이 파장 부근이 가장 민감하도록 진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대략 이 연두색, 노란색이나 주황색 정도의 이렇게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게 바로 태양이 방출하는 파장. 물론 태양은 가시광선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도 방출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세기가 센 건 바로 500 나노미터의 이런 가시광선의 세기가 가장 세다라는 것, 그건 바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양자화된 진동자라고 질량이 2kg이고 힘상수 K가 25Nm/m인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져 있다. 용수철을 평형 위치로부터 0.4m 잡아당겼다가 정지 상태에서 놓는다. 우리가 이 양자역학이 아니라 그전에 고전역학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죠. 그러면 개의 전체 에너지와 진동수를 고전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그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A, 이 A가 진폭이죠. A의 제곱으로 우리가 공식을 저번에 이제 배운 적이 아마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K에다가 25Nm/m, A에다가 진폭을 넣으면 개의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2줄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진동수는 뭐냐? 혹시 진동수 공식 기억납니까?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이 단주와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2파이분의 1 그리고 루트 n분의 k로 이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죠. 이 공식 유도하는 건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질량과 요 k 힘상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진동수는 0.563Hz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이제 양자역학에서 바로 이러한 진동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진폭으로 진동하는 개의 양자수 n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려면 플랑크가 말한 그 에너지의 양자화 그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식은 바로 E가 NHF, NHF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양자수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HF분의 E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번 공식 풀어보자면 요 H는 플랑크 상수죠. 이 플랑크 상수 자주 쓰니까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 플랑크 상수 그리고 요 F에 아까 구했던 걸 넣고 에너지 넣고 하면 이 양자수 n은 바로 5.36 곱하기 10의 33승. 그러니까 이 값이 엄청 크죠. 그래서 아주 큰 값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미시적인 개가 아니라 바로 거시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보통 말하는 고전역학 같은 눈에 보이는 거시기의 경우에는 양자수가 아주 큰 이러한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듣는데 집중해서 또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단어는 흑체 복사와 플랑크의 가설까지만 배우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다시 또 광전 효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